아침 식사 너무 귀찮아요. 근데 챙기시는 분들은 이미 계란, 샐러드, 통밀빵부터 많은 식품들이 준비되셨을 겁니다. 정말 부지런하세요. 그런데 아침 식사는 꼭 먹어야 할까요? 먹는다면 뭘 먹어야 하죠?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아침 식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식단이 나한테 맞는지가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최근 연구 결과들을 싹 정리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좀 더 집중한다면 메뉴 선택지는 더 많아집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들이 많아서 이 부분은 몰랐을 분들이 많을 건데요. 이번 영상 아침 식사에 대한 영양과 의학적인 정보를 담았기 때문에 입맛 없는 아침이라도 오늘 좀 건강한데 느낌으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아침 식사 조금 번거로운 것에 비해 얻는 노화 예방과 다이어트 효과는 엄청나니까 구독해두면 젊어지는 정보 한보 따릅니다. 예? 입맛도 없고 간헐적 단식한다고 아침은 건너뛴다고요? 이거 역시 뜨거운 주제죠. 하지만 단식도 그냥 굶자보단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말고요. 아침 식사와 노화 예방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침 식사 첫 번째 원칙은 뭘까요? 바로 혈당 스파이크 예방입니다. 아침에 식빵, 시리얼, 과일 주스 어떠세요? 든든하겠죠? 하지만 이건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겁니다. 저는 건강은 맛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뒤로 그냥 넣는 느낌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이런 거는 정제 탄수화물과 당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요. 수면 중 공복 상태가 계속되다가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은 급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거 좀 올라가면 어떠냐고요? 이 혈당, 에너지원인 당을 세포로 배달해야 하는 인슐린이 과하게 분비되고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몸은 다시 당분과 탄수화물을 원하게 되죠.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면 점심에도 식욕이 폭발하고 혈당 롤러코스터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단백질과 채소입니다. 너무 배부르지 않은 식사를 해서 하루 종일 혈당이 자극되지 않도록 해줄 건데요. 대표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계란, 채소 같은 것들입니다. 빵 포기 못하겠다면 발효빵인 사워도우 좋고요. 통밀빵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에 베리류 과일도 좋습니다. 두유도 99%짜리 있고요. 배지밀비는 달콤하고 A는 담백하잖아요. 이제부터는 성분표를 잘 보세요. 당분 체크가 필수입니다. 이게 남성과 여성 차이로도 달라지는데요. 연구에서는 남성은 탄수화물이 더 많은 아침 식사를 섭취했을 때 대사율이 더 높아지면서 혈당이 빠르게 안정되고요. 여성은 지방이 풍부한 식사를 할 때 지방을 글리세롤로 전환하고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해서 대사 효율이 더 뛰어났습니다. 탄수화물이랑 지방 위주요. 네,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빵, 떡이 아니라 오트밀, 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탄수고요. 지방은 삼겹살 같은 포화지방이 아닌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처럼 건강에 유익한 불포화지방입니다. 역시 빈틈은 안 주죠. 그럼 어느 타이밍에 먹을까요? 눈 뜨자마자 먹는 거 아니고요. 일단은 아침이 왔다. 입 한번 헹구거나 양치하고 물 한 컵 싹 마셔주는 것부터입니다. 밤새 탈수 상태가 된 혈액은 점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때 물을 마셔주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부담도 줄여줍니다. 불 꺼진 위장에 물이 들어가면 소화기관은 이제 일을 시작하라는 신호를 받고 장운동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이 과정은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중요한 점은 공복에 마셔야 효과가 극대화되니까요. 결국 야식을 잘 참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복잡하다. 그냥 안 먹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신가요? 아침을 안 드시는 이유는 뭔가요? 아침에 음식 생각이 없거나 간헐적 단식을 위한 경우라면 아침 안 먹을 수 있죠.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침 단식도 전략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물론 간헐적 단식으로 체중 감량과 혈압이 개선되었다는 사례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사원, 농부, 어부, 주부, 부부 모두 하는 일도 다르죠. 오전 필요 열량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개인차는 너무나도 큰데요.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아침을 굶고 운동량도 부족하다면 빠른 속도로 근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손실이죠. 당장은 몰라도 나중을 위해서라도 좋은 선택이 아닐 수가 있는데요. 충분한 영양 분배 없는 아침 공복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보다 저녁을 단식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침엔 조금씩이라도 단백질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계란이라도 몇 개 드세요. 물론 단식의 장점으로 케톤체가 있죠. 지방이 탈 때 만들어지는 물질인데 케톤체가 활성화되면 뇌세포와 공복 중 근육을 보호하고 지방 연소를 촉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장기간 공복 상태나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에서 주로 나타나는 효과라서 아침을 거르기만 하는 걸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케톤 대사는 48시간 이상 공복이 필요한데요. 이틀이죠? 쉽지 않습니다. 전 불가능. 체내 글리코겐이 소진된 후에야 지방 대사가 시작되고 케톤체도 생성되기 때문에 보통 12시간에서 16시간 단식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고 끝나는데 결국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도 전날 회식이나 야식을 못 참았을 때는 과열량 섭취를 고려해서 다음날 아침 식사 건너뛰어볼 법한데요. 아니면 일주일 중 하루를 굶는 24시간 단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대사와 케톤체 생성이 활성화될 수 있어서 체중 감량과 대사가 건강에도 긍정적입니다. 주 1회 단식으로 감량을 해낸 후기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단식법은 체질과 상황에 따라 적응이 필요하니까 무리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시도해보세요. 그럼 차라리 저녁을 건너뛰는 거요. 사실 아침을 굶는 것보다 저녁을 굶는 것이 더 힘들죠. 그래도 저녁 단식은 생체 리듬에 맞춰 대사 효율을 높이고 밤사이 지방 대사를 더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동안 쌓인 열량을 더 효율적으로 태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려해 볼만 하죠. 선택에 도움이 되시겠나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적절한 아침 식단은 노년 근육과 뇌세포를 지켜줄 겁니다. 입맛 없어도 조금씩 챙겨보세요. 요즘에는 계란도 삶아진 거 한 판으로 팔아요. 저도 그냥 99짜리 두유랑 계란 몇 개 먹는 날 많습니다. 운동보다 먹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키토제닉, 방탄커피, MCT 오일 같은 재미난 주제도 많이 준비 중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희 구독하는 것을 깜빡하셨다면 다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꼭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한국인만 먹는 장수 음식 편도 엄청 도움될 겁니다.